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둔 걸까요? 양시장 기관의 러브콜 힘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숫자가 있었는데요. 365 그리고 2600입니다. 코스피가 1년 사이에 정말 1년 만이죠. 26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는 한국의 펀더멘털이 반전될 가시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는 이제 실적 상세로 봐도 되는 걸까요? 실적 위주의 종목들도 오늘 흐름세가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변수 포인트는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의 양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금요일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전략 잡아야 될지 궁금하시죠? 투자 올림픽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뚝심 하면 이 부분과 함께 할 수 있겠죠. 뚝심 전략가입니다.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해설위원님 또 이번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금요일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사와 함께 하이라이트 장면 뽑아주세요. 네, 앵커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시장이 1년 만에 260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600선에 올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었었는데 계속 무너지고 하다가 오늘 동시호가 종가 때 260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2600선을 안착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매수하면서 상승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에 동참하면서 1.25% 상승하면서 2600선 안착하였고 코스닥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코스피의 상승에 미치지 못하지만 0.5%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72,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크로스하면서 코스피의 상승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1,305.70원에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현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코스피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입니다. 코스피는 전고점이 2,582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고점을 갱신을 했죠. 1년여 만에 2,600선을 탈환을 했고요. 이제 일봉 상황에서 고점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면 추세 상단에 거의 다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삼봉이라는 이 저항을 염두하면서 대응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항을 잡는 7자리, 또 지지를 잡는 7자리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항에서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매물대, 피보나치, 또 쌍봉, 그다음에 삼봉, 저항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항대에 거의 다다른 모습이니까 이 점을 체크하면 좋겠고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제가 피보나치로 이렇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 저점으로부터 그다음에 3,300선인 고점까지 연결한 피보나치 비율을 한번 대응을 하는 것이죠. 피보나치는 비율적으로 23.6%, 50%, 그리고 61.8%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별로 비율적인 지지, 그리고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저항, 이렇게 체크할 때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 연결했을 때 바로 어디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냐면 바로 61.8% 바로 이 자리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습니다. 61.8%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50%를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38.2% 거기까지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반등이 나온 지점이 바로 38.2% 상황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 체크를 해야 돼, 테스트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382까지 반등을 해주고 여기서 치고 가려면 이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이 저항 구간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7거래 연속 매수를 하면서 계속 끌고 왔는데 삼성전자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월봉 상황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에 38.2% 구간까지 왔다라는 것을 체크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지 봐야겠죠. 다음 주 뭐가 있습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으니까 그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이 어떻냐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니까 이제 구름층 상단에 와 있죠. 이 구름층 상단을 어떻게 벗겨내느냐. 이게 저항이죠. 왜 저항이냐면 이 구름층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선앤스핀 원이란 자리죠. 과거에 거래되었던 것들의 매물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과연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을 벗어났을 때는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이 매물대에서 갇혀버리게 되면 다시 매물대를 하회하는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지 포지션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포지션 현재 현황까지는 잘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막연하게 계속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이벤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유념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2600선 안착된 것도 눈여겨보셨고요. 코스닥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거. 삼성전자의 7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또 러브콜 보낸다는 점도 좋게 보고 계시네요.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공략주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얼마나 수익률 높은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포트폴리오의 선수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정보 되겠는데요. 루닛이 보여준 의료 AI 가치 때문일까요? 글로벌 성장 기대감으로 23% 오늘 급등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코리아 FT도 세계 최초 친환경차 캐니스터를 개발하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세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수익률은 37.93%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단조도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순조롭게 오늘 또 오름세로 거래 마칩니다. 13%대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마지막 사이맥스 선수도 현재 7.62%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4명의 선수들 활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 유달리 이 선수가 굉장히 오늘 급등했단 말이죠. 인성정보 선수. 자, 해설위원님.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하드캐리했던 선수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 선수에게 금메달을 수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럼 금메달 선수 누굴까요? 네, 아까 화면에 소개됐던 순서대로입니다. 인성정보, 그다음에 코리아 FT.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던 한일단조. 맞습니다. 예, 한일단조 이렇게 금은 동메달 수여할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가 공략가로 안내드린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자, 인성정보가 왜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타났냐면 비대면 의료와 관련하여서 거의 선두권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완화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인성정보가 급등을 한 거죠.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했거든요. 상한가를 터치하고 약간 밀린 모습이지만 윗꼬리가 길진 않습니다. 윗꼬리가 길지 않고 종가 23%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자, 인성 정보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자, 주봉을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2020년도에는 비대면 의료에 대한 물론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규제를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비대면 의료에 대한 것들이 추진되는 그런 상황과는 달랐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그 비대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보다 더 따끈따끈하지 않은가. 거래량도 다르죠. 2020년도 주봉에서 봤을 때의 거래량보다 지금의 거래량이 훨씬 더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여력은 더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에 갔던 최고점 4,700원을 도전하는 흐름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80%의 상승률을 넘어서 이제 100%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 바로 코리아 FT인데요. 자, 코리아 FT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서 급등을 하고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금 어제 급등하고 오늘 또 소폭 상승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 종목이 카본 커니스터를 만드는 그런 종목인데 캐니스터죠. 바로 이 회사가 추구하는 그 자동차 부품이 이 회사가 유일하다 이겁니다. 유일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그 독점적인 것, 유일한 구조에 따라서 계속 상승의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기업이 독점적이다, 또 유일이다, 또는 제일이다, 제일 앞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소개드릴 때도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94억인데 시가총액이 아직도 1,000억에 불과한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5천억대죠. 5천억대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200억이 육박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공략주로서 강조했던 그런 종목이고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9월달, 작년 9월의 고점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연결했을 때에 상승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이 추세 연결선에 부딪히는 그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면서 대응을 하되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자께서는 바로 이 기술적인 모습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자께서는 어제의 고점을 넘어서는지를 체크하면서 이 간격에서의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지난주에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한일단조가 되겠습니다. 이 한일단조,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도 만들면서 동시에 방산 관련 종목이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공략주로 안내드린 이후에 이번 주 화요일 날 급등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한일단조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요인을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유도탄, 이 탄알과 관련하여서 정부가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산 쪽에서의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화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면서 윗꼬리 달고 밀리면서 이제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요. 급등을 한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매물대에 도달하는 자리이죠. 자, 그래서 저항을 말씀드릴 때에 매물대도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은 중장기 60, 120, 240,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자리, 또 기준선 자리 이렇게 지금 한일단조 부딪혔던 이 매물대 자리. 매물대는 여러분 차트에서 표시할 수가 있죠. 매물대. 그리고 피보나치. 아까 코스피를 말씀드리면서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어디까지 주어지는지 236, 50, 382 뭐 이렇게 618 자리까지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조심하자. 그 다음에 자릿수 1,000원에서 2,000원, 9,000원에서 만원, 만원에서 2만원, 9만원에서 만원. 자릿수가 바뀌는 이 자릿수 저항. 그리고 쌍봉, 전에 갔던 고점에 만나는 자리. 그 다음에 삼봉, 고점을 두 개 연결해서 세 번째 부딪히는 추세 연결선 삼봉. 이렇게 7가지의 저항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한일단조로 매물대 저항이 부딪히면서 눌렸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으로 상승이 끝났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지지는 또 7자리가 있어요. 지지의 7자리. 저항의 반대가 되겠죠. 지지의 7자리를 봤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 구름층 하단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눌림목에서 이미 어제 목요일자에 이제 구름층 하단에 도달하면서 지지를 받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니까 지금은 또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계가 주어져 있죠. 급등을 하고 또 눌림목, 이것이 이제 급눌 전략이라고 하는데 급등 후 눌림, 눌림에서 매수. 매수할 때는 항상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등했을 때 따라잡기 절대 하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전략 좋다. 그래서 현재는 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선수는 순서대로 딱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유자분들, 신규 매수자분들 잘 전략대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와 지금 벌써 시작했네요 라면서 인증샷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재수 기키스스 이제는 아실 텐데 자 해설위원님 처음 또 우리 프로그램을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나와 함께 공부해야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바가 777 전략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매도를 잡는 저항 포인트 7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매수를 잡는 지지 포인트 7자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7자리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종목 발굴 기법이죠. 기술적으로 보는 방향에서의 저항과 지지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발굴하는 7가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재수, 기끼, 스스, 제재수, 기끼, 스스인데요.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그다음에 끼부림, 과거에 급등했던 그 끼를 부렸던 요소, 그리고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이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케줄, 일정을 체크해서 일정을 내놓으면서 급등의 여지가 있는지 이렇게 7가지 기준, 종목 발굴 7가지 기준입니다. 저항 7자리, 그다음에 지지 잡는 7자리, 종목 발굴 7가지 기준 이렇게 해서 777 전략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셔도 이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서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면 정말 알 겁니다. 어떻게 해야 중국 발굴 잘 되는지 7가지 비법들 원하시고 또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5531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가는 링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워낙 또 양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설위원님 좋았다 하는 테마난 섹터가 있을까요? 네,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 그리고 그 테마 안에 선수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빅 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테마는 의료용 AI가 되겠습니다. 자, 의료용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의료용 AI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죠. 의료용 AI가 그전에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의료,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장세가 가파를까요? 영상 의료를 통해서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료용 AI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루닛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루닛. 이 회사는 딥러닝 기술로 판독 보조, AI 어시스티드 디텍션 솔루션을 개발한 그 회사고요. 특히 이제 암 진단 관련해서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를 개발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챗 GPT의 부상과 함께 의료 인공지능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수혜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루닛 이 회사가 작년까지는 재무 구조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재무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까지 재무 상황 안 좋았습니다. 자, 올해도 물론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건데 이제 2년 후가 되면은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죠. 확 개선이 되죠. 126억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게 될 거예요. 미래를 선도하는 영상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고
거의 독보적이죠. 암 진단과 관련해서 영상을 통해서 판독을 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획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 의료와 관련해서 선두주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원대입니다. 자, 어제는 98,000원, 오늘은 10만 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릿수 저항에 왔어요. 100원대에서 1,000원, 1,000원대에서 2,000원, 9,000원에서 만원, 그리고 9만 원대에서 10만 원. 이렇게 자릿수가 바뀔 때 그것도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오늘 10만 500원을 달성하면서 저항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가는 어떻게 됐어요? 종가는 97,200원으로 빠졌죠. 이런 원리들을 아시면 10만 원 넘었을 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았겠죠. 10만 원이 넘어서는 순간에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또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자릿수 저항을 좀 의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릿수 저항을 좀 맞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눌릴 수는 있겠구나. 이제 시가총액이 1조 1,900억입니다. 이게 1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1조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이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에 대한 저항도 있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9천억에서 1조 이렇게 되는 순간도 저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00억에서 1,000억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도 자릿수가 바뀔 때 저항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긴 했지만 자릿수 저항을 조심하자. 그래서 눌림에서 좀 매수는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돼야 시가총액 1조 1,000억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죠. 적어도 영업이익이 700억, 80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2025년도에 이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것이니까 아무리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1조 1,000억대를 설명할 수 있는 영업이익대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파른 상승 상황에서 매수로 동참하기보다는 조금 더 매수 입장,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10만 원대 온 자리는 조금 경계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용 인공지능, 의료용 AI에 속하는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뷰노가 되겠습니다. 자, 뷰노도 앞서 설명드렸던 루니처럼 쌍두마차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체급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루닛이 헤비급이다. 그러면 뷰노는 좀 라이트급에 속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루닛이 시가총액이 1조 1,000억대인데 이 선수는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뷰노는 루닛처럼 의료용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진단 솔루션 그리고 예측 솔루션, 서버 R&D 영역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은 바로 심정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뷰노메드 딥카스를 개발해서 이제 올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역시 그동안 개발을 주로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의미 있는 것은 작년부터 매출액이 껑충 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작년도에 83억, 올해는 100억이 넘겠죠. 본격적으로 이 심정지 예측하는 뷰노메드 딥카스 매출이 발생하는 원년이 되니까요. 올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기대감으로 오늘 또 급등을 했고요. 23.5% 장중에 급등하고 약간 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루닛도 뷰노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루닛이 대장주고 뷰노가 이동주입니다. 이동주인데 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아주 신고가는 아닙니다. 뷰노의 입장에서는 상장할 때에 32,900원이라는 자리가 왔다가 이제 눌림인데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니까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뾰족 튀어나온 자리거든요. 뾰족 튀어나온 저항. 이것을 저는 뾰족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저항, 니들이라고 하는 뾰족 자리에 와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미리 체크했다면 오늘 고가에서 매도 대응을 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자리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과거에 거래되었던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들, 뾰족 튀어나온 자리들, 이것이 앞으로 와서 선행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그래서 이것이 뾰족 튀어나온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 대응을 잘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존 보유자께서는 저항대 왔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눌림목이 충분히 발생했을 때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61선 자리까지 보시고서 이 61선 만나는 자리에서 한번 신규 매수를 저울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다 좀 저울질도 필요하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지는 또 멀리 뛸 종목 그리고 높이 뛸 종목에 대한 힌트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이름하여 코너 속의 코너 종목 이름 맞추기가 될 텐데 해설위원님 이제 높이 갈 종목, 급등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갈 만한 종목의 이름 힌트 좀 알려주세요. 네. 높이 뛸 종목과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뛸 종목은 방송 종목, 방송입니다. 종합방송사, 방송, 그리고 플러스 M&A 이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는 폐기물 관련 종목 5글자입니다. 폐기물 관련 종목이면서 5글자,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방송과 M&A 뭔가 두 종목이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일단 M&A 쪽으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서 급등할 만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요. 중장기적인 종목은 폐기물 관련주라고 합니다. 5글자 딱 이렇게 키워드 잡아주셨으니까 난 알겠다, 바로 알겠다 하시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0009번으로 들어오신 뒤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께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샵 3772번으로 535에 4글자만 보내주셔도요.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는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테마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테마 안에서도 뭐 의류 쪽 오늘 보셨잖아요. 이어지는 다른 또 섹터 보신다면 어느 쪽 좀 보면 좋았을까요? 네, 두 번째 테마는 새만금과 관련된 새만금 개발 테마를 가져왔는데 이 새만금 개발 이 테마에 속하는 두 선수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 여기 이제 이 새만금 쪽에다가 2차 전지 메카를 조성한다고 하죠. 3조에서 5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땅이 없어 바다를 파는 곳이죠. 2차 전지 특구가 바로 여기에 조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만금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종목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술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이 테마에 속하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모헨즈가 되겠습니다. 자, 모헨즈 이 선수는 어떤 종목이냐? 레미콘을 제조 또 레미콘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럼 왜 이 회사가 새만금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됐는가? 새만금 인근에 위치한 덕원산업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덕원산업을 자회사로 둔 그 모멘텀이 작용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 종속회사인 덕원산업, 새만금 인근에 위치한 이 덕원산업 역시도 레미콘 제조를 하는 회사고요. 용접에 관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헨즈가 직접적인 새만금 관련 회사는 아니고 자회사 덕원산업이 새만금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회사 급등을 한 것이고, 그리고 레미콘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수겸장으로서 관련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모헨즈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21.3%까지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급증을 했죠. 그런데 주봉을 보니까요. 주봉을 보니까 뭔가 체크할 게 있죠. 제가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 상단, 이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도 저항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물론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만 추세선 위에 완전히 위에 있으면 좋은데 추세선
안으로 좀 들어왔다는 것, 이 부분이 좀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대응할 때, 종목이 급등을 할 때에 막연하게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시자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체크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첫 번째로는 구름층 상단 자리요. 두 번째로는 120주선과 240주선 자리, 중장기 이평선 자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봉 자리 걸리는 자리. 물론 돌파는 했습니다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지 않았죠. 돌파를 하고 그 위에 머물렀느냐가 중요한데 머무르지 않고 그 추세선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매도 대응, 기민하게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배우자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저는 모헨즈를 매수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급등을 했을 때의 저항 자리 세 군데의 저항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헨즈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니까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하자. 좀 눌림이 발생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매물대입니다. 일봉에서도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매물대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매물대 안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심하자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빅매치가 될 수 있는 선수, 그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전자부품용 소재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칩 부품용 전극 재료, 그리고 아몰레드 재료, 2차 전지 음극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새만금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 회사가 앞으로 2026년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새만금에 총 2,045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 새만금 개발과 관련했을 때 이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자, 대주전자 재료 이 회사는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인데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1조 5천억까지 온 겁니다. 2025년도, 그러니까 2년 후에 영업이익이 940억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죠. 2025년도는 매출액이 6,600억, 영업이익이 900억. 2026년도는 이 영업이익이 1,000억대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3, 4년 뒤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올 것을 감안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입니다. 작년의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고서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어느 자리에 왔냐면 60선에 왔어요. 61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항대에 걸렸죠. 1차 저항 자리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의 패턴이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라는 거죠. 급등의 요소가 나타났다가 눌렸다가 급등이 또 고점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약간 중간 자리까지 최근에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중간 자리가 바로 이렇게 저항의 표시가 됩니다. 구름층 상단으로 표시되는 이 자리가 저항이라고 제가 안내드렸죠. 그래서 1차 저항 자리는 오늘 왔지만 2차 저항 자리까지는 조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는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표시한 자리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어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눌림목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급등 요소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모헨즈는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우리 여울님께서 안녕하세요. 7가지 매수 조건이요. 해설위원님 다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제가 노란톡방에 저항 7자리, 그다음에 지지 7자리는 제가 방송 끝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항 7자리 잡는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지지를 잡는 7가지 기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종목 발굴에 대한 기준 7가지. 이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 기, 스. 요 7가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초보자들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재무입니다. 재무. 종목에 대한 재무적인 상황, 그다음에 재료.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특히나 검색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재료가 무엇이냐, 2차 전지냐, 인공지능 반도체냐, 챗GPT냐, 바이오냐,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야겠죠? 재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 종목을 누가 사는지 수급은 다 나옵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에서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개인이 사는지 수급이 나오죠. 우리는 개인이지만 어느 편에 속해야 될까요?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겠죠. 수급, 그다음에 기기스스, 기술적인 위치,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고점골이 있는지 아니면 눌림목이 있는지 기술적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눌림목이 있는 자리, 저항에 다다른 종목보다는 지지의 기준을 7자리 기준에서 지지를 받는 기준, 기술적 위치. 그다음에 끼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끼가 있는지, 급등했던 끼가 있는 종목이 눌렸을 때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는 끼부림입니다. 급등했다가 눌렸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다시 또 끼부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6번째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테마의 옷을 입힐 수 있는지, 투자 올림픽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테마, 어떤 테마에 속하는지, 인공지능이냐, 또 AI 인공지능이냐, 2차 전지냐, 2차 전지 안에서도 삼원계냐, 또는 다른 또 계통이냐, 또 원통형이냐, 파우치냐, 각형이냐, 이런 것들, 테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새만금 개발에 속하느냐, 그리고 바이오냐, 바이오에서는 또는 암 쪽이냐, 다른 쪽이냐,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테마에 속하는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케줄. 스케줄은 어떻게 속할까? 바이오 학회가 있는, 바이오 학회 안에서의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이 이슈가 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에 속할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 무엇을 수출하는지, 방산에 속해서 방산에 수출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우주와 관련해서도 테마가 있었죠.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부분에서 스케줄이 있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입법이 되는 요소들,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입법의 스케줄이 있는지, 바로 이런 일정의 요소가 있을 때 그 일정이 가까이 올 때에 그 종목들이 꿈틀꿈틀 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종목별로 뉴스 또는 찌라시에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스케줄을 체크하면 스케줄이 가까이 왔을 때 급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니까 뉴스화 되기 전에 그런 스케줄을 체크해서 종목을 매수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 기끼, 스. 따라하셨나요? 제가 노란톡방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777 전략을 안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재수, 기끼, 스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QR코드 스캔하시고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로든 샵 3772번으로 5351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또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투자 올림픽 오늘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 궁금증, 종목 궁금증, 차트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모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사무엘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입니다. 자, 급등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멀리 갈 만한 종목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복귀해 볼게요. 높기 뜰 만한 종목이 M&A 그리고 종합 방송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해설위원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KG, WTS라는 거하고 인선 ENT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서 이쪽의 방향성이 아니죠. 이 종목들이. 네, 높이뛸 종목은 방송사예요, 방송사. 방송사. 근데 계속- 이데일리 TV는 아니죠. 네, 네. 뉴스만 계속 나오는 방송사입니다. 뉴스만 하는 방송이다. YTN인가요? 라고 우리 여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맞나요? 네, 빙고. 빙고! 리얼님 축하드립니다. 열렬히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지 잘 맞추시네요. 자,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높이뛸 종목에 대한 그 종목 정말 잘 맞추셨어요. 맞추셨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뛸 종목 급등의 요소가 있을까? 네, 종합 방송 채널인데 왜 급등의 요소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은 종합 뉴스 프로그램 제작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 건 다 아실 거고요. 방송 채널 YTN 그리고 YTN 사이언스, YTN2 이렇게 세 개 채널 갖고 있죠.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하는데요. 남산 서울타워 상암동 4억을 갖고 있어요. YTN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무려 7천억입니다. 7천억의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소유한 이 YTN 동사 지분 30%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과연 M&A가 진행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M&A에 대한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급등하는 거 아시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시가총액은 2,600억이에요. 근데 자산 가치가 7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승의 여력이 있죠. 자산 가치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M&A에 대한 이슈가 불어나면서 지난번에 3월 달에 10,000원이 넘었던 거예요. 자, 10,000원 뭡니까? 자릿수 저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원까지 갔다가 확 밀리죠. 자릿수 저항 이해되시죠? 제가 7가지 저항자를 안내드린 것 그 카테고리 안에 자릿수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10,000원이 넘었을 때 확 무너지는 거 좀 이해되십니까? 9,000원대에서 10,000원 넘어갔을 때 이때 조심하자고요. 90,000원에서 10,000원 넘어갈 때도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릿수 저항을 체크하시고 눌림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죠. 그럼 뭔가 좀 보이죠? 이 종목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될지. 목표 자리가 보인다 이겁니다. 목표 자리가 보여요. 그 목표 자리까지 봤을 때 급등의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단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M&A에 대한 것이 딱 불을 일으켰을 때 순간 갈 수도 있는 거고 천천히 해서도 갈 수 있겠지만 높이 뛸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끼부림이 있죠. 제가 종목 발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재수, 기기, 스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토리텔링 되죠. M&A 이슈. 그리고 스케줄? M&A에 대한 스케줄 그런 것들 체크했을 때 제재수, 기기, 스스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고 기술적 위치도 괜찮죠.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목표가 뚜렷하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열려 있는 거죠. 오늘 종가 6,370원입니다. 매수가는 6,300원 전후로 안내를 드리고요. 목표가 1차 7,200원, 2차 8,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차 8,000원 자리가 어딘지 보이시죠? 그 자리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대박 종목이라고 하면서 대박 종목, 공략 종목, 10종목을 이미 안내를 드렸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란톡방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올 때마다 목표에 왔습니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0종목 중에 2종목이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아직 8종목의 공략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안내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박 공략주 10종목 중에서 2종목은 이미 목표까지 도달했고 8종목이 남아있는데 지금 YTN 차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YTN 차트와 비슷한 대박 공략 종목 8종목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 종목 안내받기 원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YTN은 목표가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2차까지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고 손절가는 5,8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1차로 7,200원, 2차 8,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하단 지지라인은 한 5,8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YTN의 또 M&A에 대한 이야기로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종목의 힌트 들어갑니다.
폐기물 관련 주고요. 두 번째 5글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벌써 첫 번째로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상승온님께서 인선 ENT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멘트에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맞다고 생각이 들면 해설위원님 크게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 외쳐주시면 어떨까요? 맞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맞나요? 네. 브라보. 브라보. 네, 아,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상승우님께 또 브라보를 해주셨는데 인선 ENT를 좀 대장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종목으로서 몇 가지 종목이 있죠. 근데 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일하다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폐기물 일괄 처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높고 또 유일하고 제일이고 진입장벽 이런 것이 있을 때 종목에 상승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슈퍼 엘니뇨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는 내용 듣지 않으셨습니까? 장마도 많고 태풍도 많고 비도 많은 그런 해가 된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면 기록적인 폭우가 올 수도 있고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예견이 됐을 때에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종목이죠. 폐기물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대인데요. 재무 구조를 좀 보도록 하죠.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어때요? 영업이익이 3, 4, 5. 작년도에 300억, 올해 400억, 내년도에 500억.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내년도에 영업이익 5천억이에요. 그럼 시가총액 4천억이면 저평가입니까? 고평가입니까? 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뛸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고요. 내년에 5천억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적정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15를 곱해보죠. 한 7천억대 된다는 이겁니다. 7천억, 7,500억.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황에서 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하면서 눌림목이죠. 그 다음에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물론 지반을 강화하는 그런 건설 회사들도 아마도 수혜를 볼 겁니다. 지반을 강화하는 토목 회사들도 그렇겠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로서 기대치가 있다. 자, 매수가는 8,500원 전후로 잡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9,8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800원을 잡고 대응할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인선 ENT 대장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 8,500원 전후로 보시고요. 1차적 목표가 9,000원, 2차적 목표가 9,800원입니다. 손절가 라인까지 7,800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관련해서 또 끝내도 우리 공부방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공부를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공부방에서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세요. 문자샵 3772번도 열어놓겠습니다. 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그럼 사무엘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고맙습니다,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투자 올림픽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5월의 끝과 6월의 시작을 함께했던 이번 주 여러분들 행복한 또 주말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 올림픽